자기소개에 대한 그냥 소개만 해볼까? 소개? 뭐 성과 다 필요 없고 동기 필요 없고 일단 하면 어떻게 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무회계를 전공하는. 맨날 해왔던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해봐요. 세무회계를 전공하면 사무행정과 회계실무 같은 전문가 수강하였고 성적제한을 말하는 재무제표 분석기술과 운용 작성을 이뤘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강점이 있다 소개한 거죠. 이제 그 뒤는 실제 과거에 어떤 걸 했던 나의 경험과 이런 결과 또한 있습니다. 이거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빼고 이런 점이 너희들에게 어떤 활용도가 있는지 그리고 이 조직을 선택한 이유가 나는 무엇인지를 얘기하세요. 그냥. 알겠죠? 그거 얘기하는 게 훨씬 나아요. 성과 얘기해봤자 뭐 그 성과가 뭐 엄청나게 막 여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그러진 않으니까. 네, 그러면 우리 진흥원이 하는 일은 뭐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까? 제일 궁금할 겁니다. 진흥원이 하고 있는 산림복지 유용시설을 관리하고 산림 관련 사업을 검토하면서 국민들이 산림을 더 쾌적하게 즐길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음, 전 연령에 걸쳐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 네. 그죠? 또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가소서를 봤다고 해서 물어볼까요? 여기에 수학 분석까지 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신 것 같은데, 아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일이 있는데, 우리의 약점은 뭐라고 그럼 생각하십니까? 산림복지진흥원의 약점은 인지도가 낮다는 점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일부 아는 고객들은 알지만 도시에 사는 현대인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고객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힐링 여행 패키지를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홍보 효과를 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음, 우리 숲체원에 왔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나는 거기서 만약 근무를 한다고 하면은 잘 담아줄 수 있습니까? 영상을 담든 사진을 담든 내가 대표로 가서 여기에 와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거를 내 스스로 결정하고 많은 사람과 공유해도 좋아요. 괜찮으니까. 알겠죠? 괜찮아요. 그것도. 충분히 있으니까 얘기하셔라 이거지. 그 인지도가 낮다라는 표현보다 어, 이런 좋은 이런 자원들이 외부에 아직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표현하세요. 그렇죠? 그런 점들이 다소 저는 약점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만약에 갔을 때 우리 숙취원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좋은 점들이나 그리고 단순히 이 자연, 자연의 어떤 자원으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힐링들의 장점들을 모아 최대한 좀 알리는 역할도 홍보적인 측면에서도 해보겠다 해도 돼요. 알겠죠? 직무 넘어서도 돼요. 괜찮으니까. 음, 알겠죠? 그렇게 얘기를 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어, 해야 되는 내용들 하나 더. 우리 이제 지원자님이 있어서 가장 그래도 생각하는, 음, 본인의 어떤 장점, 아까 얘기한 거죠? 그죠? 음, 스스로 해서 여러 가지를 했다고 했는데, 이런 회계나 여러 가지 자격증을 따면서 어려운 점은 뭐가 있었습니까?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가장 어려운 는 학업과 병행하면서 자격증 취득을 시도했던 부분이 제일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죠. 그 이유는 학업에서도 좋은 성적을 얻으려고
목표를 정했을 뿐만 아니라 목표로 취득하고자 목표로 한 자격증들이 있었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고 했던 점이 가장 생각을 어려웠다. 자격증 중에 가장 어려웠던 건 뭐가 있었나요? 자격증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취득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자격증들은 컴퓨터 활용 능력 1급과 전산세무 2급입니다. 음. 우선 전산세무 2급 같은 경우에는 회의를 세무 과목이 들어가는 건 아니라 음. 전산세무 1급보다 더 어려운 문제 난이도와 추가로 사용해야 하는 프로그램 기능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어려웠고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같은 경우에는 복잡한 함수식이 존재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느꼈다. 맞죠? 자격증에 대해서 물어볼 게 많이 있을 겁니다. 일단 그러면 우리 과거를 물어본다고 했을 때 여기 어, 홍보를 얘기한 거죠. 홍보. 주도적으로 업무를 해결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자, 지원자님이 그래도 가장 그래도 학교 생활을 하시면서 의미 있는 경험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리셋하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저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교내 홍보를 나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홍보를 처음 나갔을 때 미숙함으로 인해서 홍보 효과를 제대로 얻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예, 학교의 대표로서 나갔던 지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좀 더 개선점을 찾아서 진행한 결과 시각자료를 중심으로 PPT를 제작하고 학교 유튜브 채널 영상을 상영하는 등 시각적인 발표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처음 했던 홍보보다 3배 이상의 홍보 문의를 얻게 되는, 입학 문의를 얻게 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상, 이상입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말하는 방식을 앞쪽에 결과를 먼저 얘기하는 게 좋겠네요. 재학 시절, 맞죠? 음, 재학 시절, 우리 학교를 홍보한 거 맞죠? 네, 음. 우리 모교 홍보의 대표로 나가 3배 이상의 문의를 증가시킨 거죠. 네, 그게 의미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일단. 근데 일단 궁금한 부분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문의만 받은 겁니까? 아니면 실제 그게 나중에 입학으로도 이어졌나요? 모르는 학생들이, 일단 입학 상담을 하고 싶다고 말을 했었어요. 입학 상담? 그 일부 모르고, 그쵸, 거기까지는 알 수는 없는 거고. 일단 내 목표는 여러 입학 상담을 다른 경쟁 학교에 비해서 많이 얻는 게 일단 목표겠네요. 그럼 일단 그렇게 얘기해야죠. 일단, 교내 시절에 그 학교 홍보 대표로서 이런 중학교 입시 상담의 문의량을 3배 이상 증가시켰던 경험이 가장 기억에 남는 일입니다. 그게 답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 네, 자소서처럼 얘기하면은 잘려요. 결과를 앞쪽에 얘기해야 돼, 무조건. 네, 알겠죠? 내가 어디에서 다음 같은 걸 맡았을 때 이런 결과를 만드는 점이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까지 한 거죠. 네. 그러면 이게 왜 의미가 있냐, 이게. 왜요? 왜 가장 의미가 있는 겁니까? 다른 것도 이렇게 많이 있는데.
저희 학교의 장점들을 알려주고자 사고를 얘기해야죠. 왜냐하면 왜 이게 가장 의미 있다고 보는 겁니까? 학교의 대표로서 나오고 좀 더 그냥 일반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가는 길만 있는 게 아니라 특성화고라는 길도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나왔었어요. 그런 부분을 뭔가 원하는 그런 학생들에게 최대한 알리는 데 있어서 우리 학교의 대표로서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되고 이유를 얘기해야 돼요. 결과 이유만 얘기해. 그냥 앞으로는. 길게 안 얘기해도 돼. 그럼 어차피 궁금한 건 물어보게 돼 있어. 알겠죠?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이냐? 나는 어디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함께가 좋아, 함께. 동료와 함께 어차피 협업이라면서요. 함께 만들었던 경험이다. 그죠? 나로 인한 여러 가지 어떤 새로운 전략들이 동료와 함께, 나쁜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동료와 함께 이런 새로운 방식대로 적용을 해서, 물론 어려움이 있었지만, 해서 결국에 다음과 같은 속도를 훨씬 더 빨리 늘릴 수 있었고, 그런 아까 얘기했던 그 문의량도 급증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이유를 얘기해야 돼요, 이유. 결과 이유만 얘기하면 돼. 그래서 뭔가 한 번은 뭐 재강조 정도. 그래서 제가 아까 이런 부분이 가장 의미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면 돼요. 메인 소재는 협업이어야 돼요. 협업. 알겠죠? 그런 협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잘 얘기해야 되는 그거 되게 길게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네, 그러면 다시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디에서? 얘기해 보십시오. 학창 시절 음? 모교의 홍보를 해서 동료와 함께 나와서 요객을 3배 이상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학창 시절 모교 홍보 활동을 하며 학교 대표로서죠. 네, 음. 동료와 함께 이런 문의량 아니면 모객 수를 증강 3배 이상 높였던 경험이 있었죠. 가장 네, 의미 있는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당연히 여러 개가 있을 텐데 왜 이거지?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근데 가치관 얘기해야 돼요. 내 학교 대표로서 경쟁 이런 고등학교가 아니라 이런 특성화고의 장점을 최대한 알리는 것이 상당히 뭐 중요했으며 그리고 무엇보다 동료와 함께 나만의 방식을 설득하여 더 기대 이상의 효과를 냈기 때문입니다. 시너지. 소속감과 시너지. 뭘 얘기하려는 그 부분을 이유를 얘기해요. 이유. 그게 왜 이게 가장 의미 있는 일입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최대한 복지 쪽에 가는 거니까 다른 사람의 이득을 얘기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이득. 알겠죠? 중학교 시기에 고등학교를 어디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들의 어떤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어떤 올바른 안내를 하는 게 난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든지 내 스스로의 어떤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 필요한 사람을 돕겠다 뭐 이런 부분이 포함되면 돼. 그걸 표현하면 돼. 그렇게. 그리고 특성화에 가면은 뭐가 메리트가 뭐가 있어요? 일반고가 아니라 특성화고 가면은 뭐 비용적인 부분에 학교 등록금이 다르다든지 아니면 어떤 취업 체계가 잘 돼 있다든지 뭐 등등. 우선 전공의식을 쌓기 때문에 취업을 많이 할수 음. 어, 확고한 꿈이 있어요.
예를 경우에는 음, 작년 회계사가 꿈이라 중학생 때부터 생각하는 애들도 있었는데 음.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 그 대학교에서 직접 들어가서 3, 4년 공부하는 과정은 미리 경험을 하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회계사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고 뭐 그리고 진로 설정에 있어서 본인의 어떤 방향이 명확히 설정된 경우 더 나은 환경 속에서 공부를 해 나갈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럼 고래 길을 하셔야지, 그렇게. 그런 친구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얘기해야지. 나의 의미보다 항상 다른 사람의 이득. 그게 복지. 지금 산림복지에 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많은 사람에게 자원을 최대한 전달해주는 역할. 좋은 자원을 활용하세요. 이거 똑같은 개념 아니에요? 답점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좀? 한, 맞죠, 이렇게. 지금 너무 자원이 많아. 우리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죠, 일단. 네, 근데 어떻게 이용할지는 잘 모르는 거 아니에요. 중학생이 그런 거지. 음, 어디로 갈지, 나는 뭘 할지, 대학을 갈지, 학교를 가면 뭐 일반고로 갈지, 특성화고로 갈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자원 속에서 올바른 프로그램들을 갖추고 있는 우리 학교에 왔을 때 얻는 이득을 최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문의량이 지금 그런 얘기를 잡으면은 지금 지원하는 이 산림복지능원이랑 좀 약간 비슷한 접점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예체능 그렇게 가야지. 그렇게 가는 거 그렇게. 그럼 분명히 접점이 있죠. 그 학생들이 모르는 사람이 생각해봐. 우리 학교가 지금 우리 수채원이에요. 그게 이해하면 돼. 그죠? 그럼 똑같잖아. 그럼 우리가 홍보를 했다면서요. 우리 학교에 왔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이런 대상입니다.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똑같아, 지금도. 그렇지? 똑같지? 여기 오면은 다음과 같은 좋은 프로그램과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의 자연 자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거리는 여기인데 여기에 왔을 때 누릴 수 있는 게 이렇게 많으니 최대한 와서 누리고 다음에 또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이제 똑같잖아요. 똑같으면 똑같아.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얘기하면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있죠. 네, 중학교,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어떤 진로에 따라서 선택의 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올바른 각각에 맞는 프로그램 과정들이 있는 특정화고에 맞는 이들을 발굴하고 오게끔 하는 역할이 상당히 저는 의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에게도 가장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해야지. 맞죠? 네, 그 얘기예요. 그렇게. 그냥 단순히 그냥 어떤 팩트만 전달하려고 하게 되면 그냥 단순히 그냥 전달밖에 안 돼요.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뭔가의 의도가 있어야 돼, 의도. 음, 그죠? 이 부분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협업을 얘기하든 아니면 힘든 점을 얘기하든 이거를 일단 얘기해 본다. 알겠죠? 그럼 협업을 얘기했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동료와 함께, 우리 친구와 함께 우리 학교에 대한 이런 특성화고에 맞는 이 프로그램 과정을 이런 중학교 입시로 고민하는 친구들에게 충분히 전달을 잘했다. 요 점이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협업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다 얘기하면 되죠. 그렇죠? 이 성과입니다.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전달을 잘했으니까요. 시각화해서 했다고요? 시각화? 네,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실제로 뭔가 입학을 했는지까지는 솔직히 잘 모르긴 하지만 그 당시에 가장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뭐 등등. 이렇게 해도 되게 괜찮으니까. 그럼 이 얘기를 또 돌려서 얘기해 볼래요? 그러면. 자, 지원자님이 그러면 재학 시절에 가장 어렵거나 힘들었던 상황은 어떤 게 있습니까? 똑같이 얘기해봐요. 지금의 협업은 큰 틀로 얘기한 거죠. 큰 틀. 네, 큰 틀로 봤을 때 잘한 거가 이거예요. 라고 했지만 힘들었던 건 부분이에요, 부분. 음, 부분을 쪼개는 건 혹시 배웠어요? 입이 잘 안 떨어져. 입이 잘 안 떨어지면 이야기를 그냥 대화로 하면 돼요. 그냥 뭐 발표를 한다 생각하지 말고 아까 얘기했던 그
3배 이상으로 만들었죠. 응?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처음부터 잘 됐어요? 네. 안 됐죠. 그 안 됐을 때가 제일 힘든 거예요. 알겠죠? 그 안 됐을 때가 제가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시도를 했으나 이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잘 된 건 아닙니다. 목표가 지지부진할 때가 가장 어렵고 좀 힘들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해야죠. 아까 얘기했던 친구와의 어떤 의견 차이 이런 것도 있었다면서요. 그런 부분. 기존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 있겠죠. 이것을 이 동료에게 최대한 이야기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하면 되죠. 맞죠? 네. 아니면 해보지 않았던 영역이다 보니 이 외부의 중학생들에게 그 설명 어떻게 하세요? 어디 학교에 그냥 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직접 가세요? 여러 군데 가봤죠. 네. 그럼 제일 어려웠던 거는 이 중학생이면 본인도 다 이렇게 겪어온 과정이겠지만 집중력이 좋아요? 그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 그렇지. 중학생이 가장 이야기하기 힘든 대상이거든요. 가장 본인 마음대로 하고 싶고 왜 중2병이라는 얘기가 생기겠어요? 그쵸? 그럼 가장 어려웠던 건 뭐예요? 내가 이렇게 좋은 취지로 시각화를 해서 내 나름대로 이렇게 설명 좋은 거를 만들어서 내 나름대로 왔는데 얘네들이 자, 집중을 안 하는 그런 상황이 힘들어야 돼. 알겠죠? 네. 내 의도가 있는데 내 좋은 의도와 다르게 얘네들이 지금 내 뜻대로 잘 안 돼. 그게 어려워야 돼요. 타인의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 더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에게 더 다가갔습니다. 중학생들이 좋아하는 다음과 같은 것을 통해 훨씬 더 집중을 높이게끔 하다 보니 다른 듣는 사람 기준으로 생각을 해서 달리 바꾸어 봤더니 훨씬 더 가가지고 그렇게 가야지. 어려운 거는. 그럼 이제 물어볼까요? 가장 그래도 그걸 가정해서 좀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 목표가 잘 안 됐을 때가 어려워야 돼요. 뭡니까? 진로를 선택하는 저희 중학생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모듈을 소개해주고자 시각 자료를 중심으로 홍보물을 준비해서 갔으나 집중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서 홍보가 제대로 전해지지 않아서 진로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했던 부분이 어려웠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그렇게. 그럼 내 생각의 가치관이 전달되죠? 그냥 아무렇게나 힘든 게 아니고 아무거나 어려운 게 아니고 나는 의도가 있는데 이런 점들이 전달이 안 돼서 속상해야 된다니까? 알겠죠? 그렇게 의도를 담아서 얘기하는 거, 그렇게. 그렇게 하면 돼요. 내 나름대로 이거를 좋은 취지에 갖고 충분히 나름대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노력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했다? 그래서 제가 홍보의 대상인 중학생의 시점으로 어떻게 하면 집중력을 높일 수 있을까 생각해봤고 생각해보면 음. 개선점을 찾아나왔고 그 결과 그 개선점을 얘기해 주면 돼요. 그게 뭔데요? 전과 다르게 바뀐 점은 악센트를 라든지 괜찮아. 중학생들이 많이 쓰는 용어를 내 나름대로 모아서 그런 단어로 좀 틀을 깨봤다든지. 최유행어를 쓴다든지 좀 음. 그런 것을 이용해서 집중도를 높인 결과 전보다 더 많은 입학 문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돼. 대상자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야. 중학생이니까 일단은 뭐 무조건 재밌게만 하자, 아니면 무조건 크게만 하자, 아니면 뭐 일부는 버리자,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지만 저는 조금 더 대상자를 이해하려고 깊이 있게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뭐 그들의 언어나 그들의 어떤 자주 쓰는 용어나
이런 걸 딱딱한 게 아니라 편안하게 만들어서 집중력을 높여 최대한 그 기존보다는 훨씬 더 문의량을 높이는 그런 성과를 만들어냈다. 뭐 이렇게. 알겠죠? 네. 그러니까 지루하지 않도록 했다. 이게 결국엔 프로그램 운영 아니거든요. 맞죠? 맞잖아. 똑같잖아요. 뭔가 하는데 재미없잖아. 그럼 누가 해? 그죠? 그게 똑같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다 돌려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똑같이 아까 얘기했듯이, 자, 본인이 배려심이 가장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가장 본인이 배려를 했다라고 하는 대상이 있다면 누구십니까? 그러면 진로를 정하는 시기에 놓인 중학생들에게 본교의 호를 나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진로를 정하는 다음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고교의 좋은 프로그램들과 시설들을 좀 더 친숙한 분위기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의 언어를 분석해서 유행어를 쓰는 식으로 좀 더 집중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하여서 발표를 했습니다. 음, 방향은 맞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핀트 맞추면 되거든. 배려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상대방의 기준에서 상대방의 기준을 생각하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치면 그걸 얘기하면 되거든. 그러면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중학교 상대 이 학생들을, 중학생들을 관심도를 반영한 집중력 높은 설명을 했던 점이 가장 제가 크게 했던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뭐를 얘기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던 이유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똑같지 않은 일반 패턴은 사람들이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그냥 시간 때우기만 하는 그런 거를 이미 겪었기 때문에. 알겠죠? 그렇게 얘기하면 결론, 이유. 항상 이렇게 얘기해, 그냥. 앞으로는. 알겠죠? 그리고 다시 읊으면 돼, 다시 똑같이. 가장 본인이 배려를 잘했다라고 하는 경험이 있다면,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 제가 가장 배려를 제한하는 경험이 경험은 그렇게. 경험은 집중도가 매우 낮은 중학생들에게 본교의 메리트를 설명을 성공적으로 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다시 읊고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면은 점수 받기가 좀 편해요. 가치관으로 점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겠죠?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럼 만약에 본인이 가장 여기 있는 거 회계 말고 우리 조직에서 그래도 본인이 어, 활용할 만한 가장 가치 있는 경험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해도 쓰면 돼. 아까처럼 그렇게 쓰면 돼요. 알겠죠? 좋은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 이것에 대한 쓰임을 정확히 몰라 상당히 방어하는 우리 중학생들이 상당히 많았고 개개인마다 필요로 하는 그런 요구에 따라 이 특성화고의 장점을 최대한 시각화하여 그들의 입장에서 설명을 했다는 점, 그죠?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을 각각 제일 원하는 대상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점은 우리 조직에서도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 그렇게 얘기하면 돼. 똑같이. 우리 또한 이 지금 아무도 잘 모르는 친구들한테 물어봤다면서요. 네. 숙취원에 대한 개념조차 모르는 대상자도 많이 있고, 그리고 여전히 이 하루하루가 경쟁인 그런 대상자들이 살아가는 현대인이다. 특히 수도권에 몰려있죠.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휴식을 준다는 거,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지조차 몰라요. 응? 그런 과정이 이 가족 간의 시간을 좀 보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죠. 이런 거를 최대한 알릴 수 있는 그런 역할. 흡이 주는 그런 마음의 평화. 여러 프로그램들이 주는 교육적인 측면의 이득.
전 연령에 대한 주기로 다 교육이 있는 거 알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알리는 부분. 해보고 싶다. 해보고 싶다. 알리는 게 일단 있어야 돼. 일단. 그 다음에 그다음 나중에 아까 직무상으로 하면은 당연히 회계 쪽인 거고. 회계죠?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럼 학교 생활 할 때도 어떤 회계부서에서 일해본 적이 있나요? 그건 아, 그런 건 없고. 그냥 자격증을 땄다 이거죠. 그럼 어쨌든 아까 협업 물어봤고, 우리 갈등을 물어보고요. 그냥 다리셋하고 얘기해 보세요. 자, 그러면 동료와 어떤 친구들과 또 갈등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팀 프로젝트, 지역 경영 전략, 팀 일단 프로젝트. 이거로 얘기해요. 네, 그렇고 있어. 지금 얘기했던 학교, 아니 우리 자소서 말고 학교의 홍보를 기준으로 하나 잡고 얘기를 해보라 이거지. 그 하나를 잡으면은 그걸 가지고 얘기해 보려고 해야 되거든. 핀트에 맞춰서. 갈등을 맞춰 보세요, 지금. 제가 갈등을 어떤 경우는 음, 본교에서 얻을 수 있는 문점을 늘리고자 스스로 기획했던 부분을 친구와 함께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견 차이로 인해서 겪었었습니다. 음. 그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구는 기존에 했던 학교 소개와 같이 음. 학교의 프로그램들을 설명하는 부분을 갖고 저는 제가 계획한 부분이 본교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들을 소개하며 의견 차이를 좁힐 수 있었습니다. 일단 생각할 거. 갈등이 왜 이렇게 많이 물어본다고 생각합니까? 이 면접에서 왜 이렇게 갈등을 물어본다고 생각합니까? 대인관계에 있어서 특히 제가 해결하는 일을 알죠. 물론 대인관계도 있지만 우리 지금 지원하는 곳은 기업이잖아요. 기업이라고 하면은 모두 다 어떤 미션이 있고 같이 해야 될 목표가 있죠. 그 목표가 있는데 갈등이 생기면 지금 기업 입장에서는 어때요? 처음에 그렇죠? 그럼 그 손해를 최대한 최소화해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제가 그렇죠? 그런 거 묻는 거예요. 그런 거. 지금 우리 대상자들에게 알려야 될 것도 바빠 죽겠는데, 응? 지금 서로 간에 의견 차이가 있으면은 서로 지금 합심해서 뭔가를 못하는 상황이 됐죠. 그럼 여기에 대한 해결점은 누가 찾아야 돼? 제가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홍보를 맡았을 때, 이 모교에 대한 이 프로그램 홍보를 맡았을 때, 기존의 방식대로 홍보를 하는 동료와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한 경험이 있었다. 이게 결론이겠죠. 당시 동료가 기존의 방식으로 하라는 그런 부분을 나의 어떤 새로운 방식이 좋다는 점을 근거와 함께, 또 학교의 이득과 함께, 또 너의 편의와 함께 설명을 하여 다음과 같은 협의점을 만들어 다시 우리 학교 홍보의 힘을 한 곳으로 뭉칠 수 있었다. 그래서 3배 이상에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었다. 문의량을. 뭐 이렇게 가는 거. 그런 식으로 가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물어보면 갈등이 조직에서 왜 필요합니까? 갈등 해결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갈등 해결이라는 것을 빨리 해주셔야 우리 조직에서는 그 인력이 원만하게 일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 갈등의 중요한 건 뭐냐? 상대방 입장에서 의사결정을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협의점이겠죠. 그걸 얘기하면 돼요. 갈등 해결이 중요한 이유는 상대방에게 최대한 빠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만 우리 조직에서의 어떤 목표 수행에 다시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에라는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얘가 빨리 지금 갈등을 하고 얘랑 나랑 갈등을 계속 겪고 있으면은 조직 입장에서 보면 어때? 앞으로 지금 못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협의점을 찾아서 최대한 같이 갈 수 있도록 난 역할을 했다는 게 필요한 거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조직에 이득이 있어야 되거든요. 알겠죠? 학교라고 하면 학교의 목표가 홍보라고 했다고 하면 홍보의 성과가 나야 되니까. 근데 계속 이 방식으로 하고 저 방식 이원하면은 실패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제일 좋은 방안을 만들어 설득을 했다든지 협의점을 만들어서 협의를 했다든지 뭐 이런 형태가 좋은 거예요. 지금 기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 소재가 거의 메인인 거죠, 지금. 네.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거죠. 여러 경험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넣고 다 이걸 기준으로 얘기를 한번 해봐. 이걸 기준으로. 어떻게든 얘기할 수 있도록. 그걸 분해해 주셔야지. 네. 그럼 처음부터 공동의 목표, 우리 모교에 대한 입시 뭐 문의량 평소보다 뭐 2배 증가. 이렇게 목표 2배. 목표. 그쵸? 그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 내가 한 일, 동료가 한 일, 막상 그걸 했을 때 뭔가 발생할 문제점, 이에 대한 극복. 그래서 2배가 아니라 3배. 이렇게. 이렇게 정리해 놔야 돼요. 목표, 내가 한 일, 너가 한 일. 만났을 때 시너지, 문제 해결, 결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두셔야 훨씬 얘기하기가 편해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희생을 물어보든 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죠? 추가로 여기 그 프로젝트 발표에 조장 맡았던 거는 뭐예요? 이거는 했던 내용이 뭐예요? 내용이. 이 수업 분석이 뭘 한 거예요? 뭐에 대해서? 기업을 선정해서 이거를 학교 과정이에요? 그리고 어떤 경우냐면 응. 지역에서 기업을 하나 선정해서 음. 그 분석하는 팀 프로젝트였는데 아, 기업에 대해서 하나를 잡고 분석하는 프로젝트였다. 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만드는 음. 다 어느 숫자는 기업이 달랐어서 그거를 정하는 데 있어서 그 산업 분석 산업이라는 산업 분석 구조표가 있는데 그거를 가장 작성을 해와서 어떤 게 가장 적절한가를 투표를 해서 음. 그 기업을 분석하자 그걸 제안하고 상당히 이게 설명하기가 어렵지. 그냥 그치. 그런 거는 면접에 가서도 저 사람을 또 이해를 시켜야 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럼 메인은 뭐냐? 홍보예요, 홍보. 그리고 일단은 뭔가 이 회계 프로그램을 같이 사용하자 이런 뭐 스터디를 하거나 동아리를 하거나 이런 건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따지면 이건 개인적으로 내 나름대로 취득한 개인 플레이인 거고. 회계와 관련된 쪽은. 맞죠? 그럼 같이 한 건 뭐가 있느냐? 일단 홍보. 홍보에 있어서 또 전략이 필요했고, 내 나름대로 다음과 같이 이전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을 했고, 동료를 설득했고, 새로운 더 그 이상의 목표를 만들어냈고. 여기 일단 메인이니까 요 기준으로 얘기하면 돼요. 근데 역시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물어보는 경험이 있으니까 대답을 해야 되는 거지. 이 과거에 대한 경험을 깔끔하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다? 훨씬 중요해요. 과거에 뭐 했던,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걸 했겠어, 솔직히. 알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물어볼 수 있는 거는 왜 왔냐? 우리 프로그램이 여러 개의 산림복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용해 본 적은 있냐? 그런 거 물어볼 확률이 더 커요. 훨씬 더. 알겠죠? 그리고 본인을 한번 그래도 장점이 있다면 뭐냐? 이건 기본적인 거. 조직 내에서의 어떤 관계나 이런 것도 물론 있긴 하겠지만 요건 요 다음에 할 테니까 일단 경험과 관련된 거는 이걸 일단 맞고
근데 이거 말고 자소서에 쓰지 않은 건데도 하나 더 있어요. 내가 잘했다. 복지 증진을 한번 얘기한다면. 학생들의, 우리 친구들의 더 좋은 그 학습 환경을 만들었다든지. 그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복지가 나는 왜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뭐 이런 거 설명할 분들. 아직 봉사활동은 없죠. 봉사활동 예전에 했던 거 말고 1년 언제? 작년 초에 있어요? 이제 도시락 도시락 배달을 혼자 했나? 이건? 아니 앞으로 또 우리 하는 도시락 배달 봉사를 모여서 직접 그 각각의 가정에 나눠드리는 거예요. 친구와 2인 1조로. 친구는 처음 봤는데 그러니까 진짜 친구 말고 그냥 내 또래들이랑 아니면 일반인이랑 일반 어쨌든 2인 1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민족을 올리면 음. 한 번에 6명이 아, 6명이서 어떻게 나눠서? 지역을 나눠서? 아니면 한 번에 다 같이? 한 번에 다 같이 한 번에 다 같이? 아파트에 그래서 대학하고 있어. 뭐 임대 아파트 이런 데에요? 꼬노인 꼬노인 불편하신 분들 대상 제가 다양한 사례를 했어요. 이거는 왜 안 써먹어? 소재가 좋은데. 그거를 최근에 쓰기 시작했어. 아, 최근, 기억을 못하고 있구나. 최근에 쓰면 어떡해. 이거 원래 써먹었어야지. 복지 쪽으로 갔을 때 내가 복지가 왜 중요하냐고 하면 1인 가구를 실제 봤죠. 네. 상황이 어때요? 안에 내부도 들어가 본 적 있어요? 입구에서 내부를 보니 이 내부를 본 적은 없고, 그럼 내부는 유튜브에 많이 있어요. 어쨌든.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개선을 개선하고 싶다? 이걸 내가 어떻게 개선해? 내가 할 수 없지, 이거는. 대부분 독거노인들이, 어, 뭔가 그래도 그, 수도권이에요? 수도권에 수도권? 응. 독거노인들은 거의 들어가면 안 나오는 독거노인이에요? 방에서만 있고? 다 다르셨어요. 응. 어떤 분은 산책하러 나가셨던 분도 산책을 하러 나가긴 해요? 그냥 아파트 근처에 응. 병원 있어서 응. 거기 잠깐 돌고 오시는 분이 있고 거기 가서 먹어요? 그냥 집에 오시는 산책? 공원이 엄청나게 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서울이니까. 네. 그럼 여기서 접점을 잡아도 되겠구만. 응? 1인 가구의 독거노인 분들을 위한 도시락 배달 봉사 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집이 막 엄청 넓진 않을 거 아니에요? 엄청 응? 집에서 이런 답답함을 밖에 산책으로 푸는 어르신들을 많이 보았다. 그나마 뭐가 있어? 그나마 해봤자 동네 한 바퀴 정도 수준이라 더 먼 곳이나 아니면 더 넓은 그런 곳까지는 염두조차 못 내는 분들이 많이 있다. 그럼 만약에 그런 독거노인 분들에게 우리 수채원을 소개시켜 줄 수 있나요? 있을 것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같아요. 우리 사회 이 배려 계층에게 하는 우리 사회적 책임 사례 아십니까? 산림복지진흥원에서. 바우처가 있는 그래, 이용시 그런 거를 얘기하면 되지. 이용상 바우처 어떤 대상을 나한테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음. 그거를 정확히는 잘 모르겠고 이 부분을 써먹으면 돼. 해보고 싶은 것에서 그렇게 쓰는 거예요. 하고 싶다? 과거 경험이 근거가 있다? 그래서 난 하고 싶다. 이게 되잖아요. 이런 형태로 가야지. 제가 여기 와서 하는 거는 당연히 회계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사회적인 배려 계층에 이런 복지 서비스의 이용권을 무료로 하는 무료 제공 서비스를 알고 있다. 이런 점들을 실제 이런 독거노인 분들 중에
단순히 그냥 그 가운데 바운더리에만 있는 분들이나 집에서만 있는 분들이나 또는 이런 집에서만 혼자 있는 1인 가구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이런 서비스를 안내하여 우리 산의 자원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통해 환기시켜 주고 싶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할 수 있지, 그렇게. 네, 또 돕고 싶은 마음 없어요? 좀, 있잖아요. 꼭 그렇게 막 엄청 나이가 많은 그런 분도 있긴 하지만 젊은 분도 있다는 거 봤잖아요. 또 그분들이 어떤 상처가 많이 있는 분들 많이 있을 거거든. 예전에 사업하다가 실패를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 1인 가구 이런 경우도 많고 1인 가구의 상당수는 잘 사는 분들도 물론 있긴 하겠지만 항상 마음에 뭐를 갖고 있어? 외로운 아픔, 외로움, 급함 이런 게 있거든. 이게 혼자 지속되면은 결국 뭐에 걸려? 우울증, 결국 덧살, 자살을 할 수도 있긴 한데 심해. 어, 이렇게 본인은 답답함, 소가리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뭔가 이렇게 되면은 많이 활동하지 않으면 결국 친구, 우리 국가적으로 치매에 쏟는 예산이 엄청 큰 거 알아요? 우울, 아, 이 복지니까 얘기해 줄게요. 모든 지자체, 모든 그 각각의 우리 지역마다 제일 많이 쓰는 거는 복지야, 복지. 복지는 거의 한 절반 정도는 대부분 다 써. 우리 서울도 그렇고, 어디 뭐 경기를 가도 그렇고, 대부분. 근데 그 복지 중에 제일 많이 쓰는 비용 중에 하나가 시니어거든요. 고령층이거든. 고령층 중에 뭐를 쓰느냐? 치매에 제일 많이 써. 치매 안심센터 들어봤어요? 아, 들어봤어요? 네, 그럼 1인 가구랑 치매랑 살림을 엮어. 계획을 얘기할 수 있거든. 음, 제일 많이 쓰거든, 제일. 그래서 복지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게 첫 번째가 이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에 제일 많이 돈을 쓰고 있고, 그럼 뭐 만성질환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이게 많이 쓰고 있고, 두 번째로 많이 쓰는 게 난임이에요, 난임. 출산과 관련된 돈을 많이 써. 왜냐면 국가적으로 상당히 좋지 않는 건 알죠? 네, 그쵸? 출산율이 좋지 않잖아요. 이 두 가지를 제일 많이 써. 그 다음에 뭐 아동복지 뭐 이런 복지 쓰긴 하는데, 일단 제일 많이 쓰는 두 가지 꼭지가 지금 이렇거든요.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먼저 타겟을 잡는 게 어떨까? 상처, 난임, 이게 아직 경험을 못 해봤지만 힘들거든. 아픔을 겪었을 때 이런 숲을 통하여 힐링을 정말 할 수 있는 그냥 단순히 취업에 떨어져서 이게 아니라 정말 삶에 살다가 아픔을 겪고 살 사업 실패, 출산 실패, 삶의 굵직굵직한 곳에서 실패를 했을 때 실패 버스를 운영하는 거지. 예를 들면 할 수 있겠죠. 거창할 수 있지만 생각은 해볼 수 있잖아요. 네, 고졸 전형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저는 왜 했습니다만 있으면 점수거든. 현실적으로 어떤 회계 쪽이니까 조금 예산상 좀 괜찮다라고 생각할 정도를 한번 짜봐서 운영해 보는 것도 괜찮거든. 그럼 만약에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우리 살림 프로그램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보신 거 있습니까? 뭐 얘기하는 게 좋을까? 커뮤니티, 뭐, 방금 얘기했던 거 얘기하라는 거예요. 치유 힐링 버스. 실패한 자들이여 오라. 뭐 이런 느낌이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훨씬 더 안 하겠지. 근데 일단 얘기할 거는 그런 대상자를 봤잖아요. 먹고 싶어야 하고 그런 대상자들이 그런 마음속에 있는 울분을 조금 더 마음껏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마련해 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보라고.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취업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들도 계속 취업 안 되잖아요. 취업을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취업이 안 돼서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대상을 막기 위한 사회적 책임 줬거든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열심히 우리는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여기 그 원장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또. 네, 쏘 괜찮으니까 우리 국민의 삶을 증진시킨다는 관점이 일반인도 있지만 각각의 이런 아픈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 나는 봤네. 그렇죠? 네, 그죠? 1인 가구는 혼자 외롭습니다. 혼자 뭔가 밥을 먹기도 힘듭니다. 이런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삶에 있어서의 어떤 실패를 경험한 분들을 위한 이런 치유 프로그램들을 최대한 함께 프로그램을 엮어서 만들어 보는 걸 생각해 보았다.
그런 점에 있어서의 어떤 예산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나는 회계니까. 예산은 어느 정도면 충분히 이 정도면 쓸 수 있고 충분히 이런 가치는 있다고 생각한다. 쭉 얘기할 수 있어야죠. 그 정도 이 그나마 지금 6급이죠. 네. 6급이라서 PT를 안 하는데 5급은 PT를 해요. 거기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그럼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교육. 어쨌든. 그쵸? 프로그램에 있어서 뭔가 해보고 싶은 게 뭐냐? 아니면 또 추가됐으면 뭐가 좋다고 생각하냐?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 봐라 이거는. 전 좋다고 보거든요. 써 이거 1인 그 보셨으니까. 그냥 단순히 생각이 아니라 느낀 게 있기 때문에 생각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았으며 거기에 대한 어떤 그래도 그 현실 가능성 있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건 괜찮지 않겠습니까? 1인 가구는 그럼 어디서 주로 많이 몰렸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월 1회 정도 뭔가 찾아가는 도시락 배달이 아니라 차량으로 오고 가면서 그렇게 해주면 안 돼요? 차에 대절해서 그날은 도시락 데이를 설정해서 가서 그래도 마음껏 본인의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고 뭐 이런 프로그램 만들면 안 돼? 해볼 수 있죠. 그렇게 돈 많이 들 것 같지도 않은데요. 응? 네. 아니, 물어볼 수 있어서 그래. 이런 데 가면 물어볼 수 있거든. 지금 단순히 등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뭔가 그래도 지금 복지 증진이니까 이걸 해보고 싶은 거니까 얘기를 해봐도 된다고. 물어보면 활용하십시오. 네. 알겠죠? 다 정리해줘요. 제가 이따 녹음본 다 드릴 테니까. 잠깐 우리 쉬었다가 우리 이제 관계를 얘기합시다. 동료나 어떤 우리 상사 이거 얘기해 봅시다. 네. 소재는 이거 쓰십시오. 그리고 소재는 요거 발표에서도 조장을 맡았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이건 설명하기가 힘들어. 사실 그냥 뻗어가기 좋은 복지 증진이면 약자와의 접점을 얘기하는 게 훨씬 좋아요. 이 얘기하세요 이거 도시락 배달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장 협업하여 성공했던 사례를 얘기해도 괜찮아요. 응? 6인 1조로 하루에 도시락 배달이 이만큼이 목표였으나 그 이상의 것을 해냈던 경험입니다. 이게 협업 성과예요. 최초의 목표보다 더 나은 걸 했으면 다 성과라고. 네. 그렇게 만들면 돼요. 도시락 배달 하루 했어요. 사무실 이제 일주일. 그렇게 3주조를 했다고 치면 소재로 잡아야 괜찮으니까. 작은 거라도 일단 잡을 수 있으면 좋지. 알겠죠? 네. 써먹어요, 그렇게. 지난번에 그래도 물어봤던 게 자기소개를 2분 동안 해봐라. 그죠? 자기소개 2분 동안 해보라 했으면은 그 당시에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마음껏 해보세요라는 그런 시간이 주어지면은 화처럼 얘기해 봐야 돼요. 직무상의 강점과 이런 성향의 어떤 이런 강점이 당신네들이 왜 채용을 해야 하는지를 얘기하는 게 자기소개예요, 어차피. 2분 동안 주어지면 얼마나 나를 피할할 시간이 많겠어. 시간 남았죠? 네. 남지 당연히. 얘기를 더 해도 좋은데. 어쨌든 그런 점과 한번 얘기를 해볼 테니까 한번 또 이거를 얘기해 봅시다. 잠깐 쉬십시오. 우리 사이트를 꼭 가서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원장님이 얘기한 말도 있고 다 여기를 활용해야 되니까. 네. 제가 봤을 때 같이 온 친구도 크게 역량 차원에서는 큰 차이 안 날 거예요. 비슷할 거야. 1학년, 2학년, 3학년 특성하고. 그것도 비슷하지 않겠어요? 네. 그나마 걱정되는 건 이 사람이 어떤 살림에 대한 경험이 많아. 그럼 조금 불리해. 사실. 근데 내가 커버를 한다고 하면은 성의밖에 없어요. 그 비슷한 데 가보고 유튜브를 많이 보고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장단점 생각해보고 어떤 부분을 좀 도입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고 이런 거 성의 있거든 이쁘거든 어른 입장에서 그러면 돼요 알겠죠?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도 비용이 비싸지도 않으니까 이게 매출이 엄청난 그런 뭔가 사기업이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게 잘 이용하면 돼요 그러니까 시설에 대한 어떤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에 대한 업그레이드 어떤 예산 안에서의 어떤 효율화 예산 안에서의 효율화 중요하거든요 이게 그런 걸 얘기하시는 게 이 직무 내용이에요.